홍명보 탈락, 김판곤 감독 확정, 손흥민 보러 유럽까지 찾아갔던 홍명보 당황, 대한축구협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발표. 김판곤 감독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판곤 감독은 16일 한국 시간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김판곤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즉각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발표했다. 다툭 위라모드 유소프 FAM 부회장은 알다시피 김판곤 감독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몇 차례 더 회의가 이어졌고 우리는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상호 동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슬픈 소식이다.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2023 아시안컵 본선으로 이끌었고 그와 함께한 2년 반 동안 우리의 국제축구연맹 순위도 끌어올렸다. 매우 슬프다 라고 덧붙였다. 김판곤 감독도 직접 작별 인사를 남겼다. 그는 오늘 난 개인적인 일로 인해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모든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내가 2022년 2월에 도착한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하고 멋진 여정을 선물해줬다 라고 말했다. 김판곤 감독은 2022년 6월 말레이시아가 43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후 피파 랭킹 130위에 올랐으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서 피파 랭킹 22위 대한민국과 3에서 3무승부를 기록하며 말레이시아 축구의 자부심을 보여줬다 라고 추억을 되돌아봤다. 끝으로 김판곤 감독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3승 1무 2패로 승점 10점을 획득하며 말레이시아 축구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는 기반과 추진력을 마련했다 라며 나와 대표팀을 응원해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바람은 말레이시아가 2회 연속 아시안컵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난 이제 반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어딜 가든 말레이시아를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국에서 김판곤 감독은 지도자로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 시절 3차례 감독 대행만 맡아 아쉬움이 컸던 김 감독은 홍콩으로 떠나 성공했다. 하지만 다시 국내로 돌아와 경남 코치를 역임했지만 큰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 그 후 김판곤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 합류했다.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김판곤 감독은 중국 진출을 원했지만 결국 말레이시아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성공이었다. 지난 2022년 1월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2년 반 동안 여러 성과를 일궈냈다. 2022 AFF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4강에 진출했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무대도 밟았다. 말레이시아가 자력으로 아시안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건 무려 43년 만이었다.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아시안컵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먼저 2패를 떠안으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지만 최종전에서 큰 전력차를 자랑하는 한국과 3에서 3무승부를 거두며 값진 승점 1점을 따냈다. 아쉽게 대회를 마친 김판곤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선수들에게 이런 압박감에 대해 좋은 대회에서 많은 걸 느껴보라고 했다. 라며 한국은 아시안컵 우승을 64년 동안 기다렸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40년이다. 16강에 가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김판곤호는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탈락하며 압박을 받았다. 말레이시아는 D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고도 3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다른 조였다면 충분히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결과였다. 말레이시아와 작별한 김판곤 감독의 울산 부임설도 등장했다.
선수 시절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현대 호랑이에서 뛰었던 그가 감독으로서 친정팀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울산은 홍명보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에 내주면서 수장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광주전을 끝으로 홍명보 감독과 동행을 마쳤고 빠르게 새로운 감독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마침 말레이시아 대표팀에서 사퇴 이야기가 나오던 김판곤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정했다는 것. 김광국 울산 단장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은 어느 특정 감독님을 언급하기엔 적당하지 않다. 신임 감독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계속 후보 리스트를 줄여나가고 있다. 라고 전했다. 김 감독은 국내 복귀를 앞두고 중국에서 관심을 받았다. 중국 축구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21세 이하 대표팀 제안을 받은 김 감독은 조건이 맞지 않아 수락하지 않았다. 면서 중국 슈퍼리그 복수의 팀을 원했지만 다른 감독들을 선임했다. 라고 전했다. 2. 피노키옹으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두 번째 독배를 들다.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이 기어코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 두 번째다. 그는 10년 전 처참한 성적 1무 2패로 전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대표팀 감독 찍는 독이 든 성배라는 공식을 체감했음에도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를 내비치며 다시 한번 독배를 들었다. 축구 팬들은 분노했다.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던 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꿨고 선임 절차상의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피노키옹으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의 축구 인생을 이달의 스포츠 핫 피플에서 훑었다. 훗날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성장한 홍 감독이지만 학창시절 선수 홍명보의 입지는 그다지 탄탄하지 않았다. 광장초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화를 신은 홍 감독은 광희중, 동북고 재학 내내 초특급 선수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고교 입학 당시만 해도 170cm에 못 미쳤던 신장 탓의 공은 잘 차지만 몸이 약하다는 평가를 주로 받았다. 동북고 2학년 때 10cm가 자라는 등 급성장, 현재 183cm 하며 대통령 금배 우승에 일조했지만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 위안거리는 대통령 금배 우승 등의 경력으로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대학 입학 후 꾸준히 경기를 뛰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팀의 스포트라이트는 서정원, 김병수, 노정윤 등이 차지했다. 평범한 선수였던 홍 감독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 건 대학 3학년 때였다. 기존까지 미드필더로 뛰었던 그는 임종원의 졸업으로 공석이 된 스위퍼 자리로 포지션을 이동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의 축구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홍 감독은 단순히 공을 걷어내기보다 미드필더의 경험을 살려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때부터 골 넣는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 결과 대학 4학년 진급을 앞둔 1989년 12월 처음으로 A 대표팀에 발탁됐고 1990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팀에 막내로 합류했다. 그의 대표팀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1994 미국 월드컵에서는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고 1998 프랑스 월드컵 본선 무대도 밟았다. 선수 황홍기에 맞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차고 4강 신화를 일궈냈고 수비력과 경기 조율 능력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선수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도 수상했다. 세계 축구사에도 발자취를 남겼다. 1994년 아시아 축구연맹 베스트 수비수에 선정됐고 세계 올스타에도 선발됐다. 1990년대 한국 축구계에는 우선 홍명보를 넣어놓고 대표팀을 꾸린다는 말이 진리로 여겨질 만큼 그는 박지성과 손흥민 이전에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빛이 강했던 만큼 짙은 그림자도 따라왔다. 2002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잡음이 발생했다. 홍 감독은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포항 스틸러스와 2년 계약 2001에서 2003년을 맺었는데 그가 월드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돌연 LA행을 요청한 것이다. 포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닌 밤의 홍두깨였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팀 내 최고 스타가 암암리의 이적을 추진했다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LA가 제시한 이적료 20만 달러도 황당한 수준이었다. 두 구단 간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동안 설상가상 홍 감독은 허술한 수비와 불필요한 반칙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팬들로부터 태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였다. 결국 이적료 20만 달러에 홍 감독 측이 추가 63만 달러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성사됐지만 포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이적이었다. 이 일로 홍 감독의 과거 행적까지 재조명됐다. 1990년 대학 최대어로 꼽혔던 그는 포항이 아닌 타 팀에 입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K리그 드래프트를 거부했고 포항은 홍 감독을 산하 아마추어 팀에 입단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 타 구단의 반발로 홍 감독은 이듬해 드래프트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됐고 결국 포항은 그를 손에 넣기 위해 당시 홍 감독을 지명한 유공과 3대1 트레이드를 감행했다. 프로 입단 과정의 정당성을 떠나 홍 감독은 과거 자신의 가치를 높이 사준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역 막바지에 이적 문제로 논란이 생기긴 했지만 은퇴 후에도 홍 감독의 입지는 여전히 굳건했다. 클럽팀 지도자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국가대표 코치직을 맡은 뒤 연령별 대표 감독으로 데뷔했고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그의 지도자 인생에도 현역 시절 걸었던 꽃길만 펼쳐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미천은 금세 드러났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는 미흡한 경기 운영과 안이한 상대 분석 등으로 처참하게 실패했다. 과정도 문제였다. 홍 감독은 애초 본인이 내세웠던 소속팀 활약 선수 우선 선발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런던 올림픽 멤버를 최종 엔트리에 대거 포함시키며 위리 축구 논란을 자초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K리거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수단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가물을 즐기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결국 382일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불명예 퇴진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홍 감독은 2017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직을 맡으며 한국 축구계로 돌아왔다. 그는 김판곤 당시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 위원장이 파울로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축구팬들은 행정가 홍명보에게 대체로 호평을 보냈다. 3년간 행정가로 활동했던 홍 감독은 2021년 울산 사령탑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K리그 2연패, 2022-2023년을 달성하며 구단의 수건을 풀었고 2시즌 연속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올 시즌에도 그는 김천 상무와 리그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 홍 감독이 10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대표팀 감독직 수락의 변으로 내세운 문구들이다. 10년 전 실패를 만회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묻어있다. 문제는 홍 감독이 자신의 명예회복만을 위해 시즌 중에 팀을 버렸다고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울산 팬들이 그를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동시에 그는 말 바꾸기로도 비난을 받고 있다.